훔친 오토바이로 창원의 유흥가 일대를 돌며 혼자 걷는 여성의 가방을 훔쳐온 3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창원 진해 군항제 명소 중 하나인 여자천 일대 벚나무가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을 한 김민아 창원시의원의 모욕과 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가 국토부에 창원 지역 전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혼자 걷는 여성의 가방만 노려 날치기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날치기범은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창원의 유흥가 일대를 돌며 사전에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한 여성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섭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오토바이가 뒤따라오더니 순식간에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납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창원 의창구 명소동의 한 거리. 환한 대낮이지만 여성이 혼자 걸어가자 이번에도 같은 오토바이가 나타나 가방을 훔쳐 달아납니다.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여성만을 노린 날치기범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범행 현장입니다. A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고 도주 가능성도 높아 타깃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A씨는 창원 유흥가 일대에서 총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해액만 584만 원에 이릅니다. 혹시 모를 경찰 추적을 대비해 훔친 오토바이를 사용하고 범행 후에는 옷을 여러 번 갈아입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승용차로 창원 시내에 진입을 한 후에 훔친 오토바이 숨겨놓은 걸 이용해서 범행하고 다시 갖다 놓고 승용차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21일 경찰에 붙잡힌 A씨. 경찰은 A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따뜻한 봄철입니다. 여기저기 꽃도 피고 외부 활동도 많아지는 시기죠. 하지만 봄의 불청객,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또 얼마 전에도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기도 했었죠. 여기에 더해 지난 21일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그리고 22일에는 만주에서도 황사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 시점이 23일부터인데요. 수도권과 충남 등 서부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황사나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죠. 황사 기간이면 호흡기 질환자가 20% 정도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됐지만 나들이 가실 때 가급적 마스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전국 최대 벚꽃 축제 중 하나인 창원 진해 군항제가 열립니다. 올해 마스크 없이 벚꽃을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축제 현장의 벚나무도 사람들의 기대만큼 지난해보다 빨리 개화를 시작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해 군항제 명소 중 하나인 여좌천 일대입니다. 가지마다 꽃망울이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벌써 자태를 뽐내기도 합니다. 창원 진해 벚나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지난 21일 공식 개화했습니다. 기상청은 개화 기준이 되는 진해 여좌천 일대 벚나무 3그루를 정해두고 한 가지에서 3송이 이상 폈을 경우 개화, 한 그루에서 80% 이상 꽃이 피면 만발로 봅니다.
창원 지역 평균 기온이 지난해보다 높고 일조 시간도 길어지면서 벚꽃이 빨리 핀 것으로 보입니다. 我是来自台湾的团体，很高兴来虎山看这个樱花。虽然没有满开，但是我也很幸运能来到这个国家。谢谢。 22일 밤부터 23일 오후까지는 황사와 건조함을 모두 해소해줄 반가운 봄비가 내립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10에서 40mm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 및 남해동부 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며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린 뒤부터 경남 지역의 벚나무 개화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벚꽃 군락지 진해 일대는 군항제가 개막하고 다음 주 중반쯤 벚나무 모두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창녕군수 보궐선거를 10여일 앞두고 창녕 군민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해 후보를 만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두 번째 시간으로 기호순으로 무소속 박상재, 하강돈, 한정우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호 7번 박상재 무소속 후보는 이제껏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왔고 이번 선거 역시 깨끗한 선거로 깨끗한 창녕을 만들 적임자라고 자신했습니다. 창녕군청 청사 이전 추진과 창녕군 관광공사 설립, 농산물 판매 주식회사 건립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수 보궐선거는 벌써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던 것 같고 이번 선거만큼은 꼭 두 번 다시는 보궐선거 사유가 되지 않도록 정말로 능력 있고 깨끗한 그런 후보가 뽑혀야 된다는 그런 일념에서 저도 출마를 했습니다. 기호 8번 하강돈 무소속 후보는 지역 자치 행정 전문가를 내세우며 자신의 경험을 살려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군민 위주의 복지 선진형 시스템 전환과 285개 마을의 지역 경제 회생 뉴딜 사업 추진, 사회복지 사각지대 및 치약 농가 돌봄 추진 등을 강조했습니다. 김부영 군수의 그 죽음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제 대학 각성을 하고 이번에는 깨끗한 사람을, 성실한 사람을, 또 잘 아는 사람을 이렇게 초대를 하신다니까 제가 이번에 큰 결심을 하고 우리 눈물이 납니다. 창녕 꼭 지금 빨리 회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기호 9번 한정우 무소속 후보는 코로나19 속에서 무탈하게 4년간 군정을 이끈 경험을 살려 창녕군을 다시 되살릴 후보라고 강조하며 나섰습니다. 또 농업 바이오 산업의 수도 창녕을 건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 창녕, 힐링과 치유의 문화관광 으뜸 도시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말 정책과 인물, 능력 위주의 공명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벌써부터 불법 타락 선거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정책과 공약으로서 국민들에게 선택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3년, 그동안 공백이 이어졌던 창녕 군정을 이끌어 나갈 인물은 누가 될지 그 결과는 다음 달 5일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찰이 김민아 창원시의원의 모욕과 명예훼손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과 정의당 경남도당, 화물연대 조합원 등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등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막말글을 남겨 유족 등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가 창원 지역 전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연합회는 2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를 국토부는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1999년부터 충북 청주와 제주 등 7개 중소도시는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했지만 창원시에만 개발제한구역이 남아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면과 동읍 일대 국가산단 조성 예정 부지뿐 아니라 창원 발전을 위해 전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창원시 전체 면적의 약 33%인 248제곱킬로미터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주민연합회는 이 가운데 78%가 임야로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자연환경 보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의과대학 설립 공론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립니다. 창원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5명과 경상남도, 창원시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창원시 의대 설립 필요성과 정책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집니다. 토론회는 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과 박영욱 국립창원대학교 기획처장, 하충식 한마음창원병원 이사장 등이 참여합니다. 창원시와 범시민 추진위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정치권의 창원 의대 유치 지지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이 건설 현장 불법 행위 단속을 벌여 7명을 구속하고 56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22일 건설 현장의 조직적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중간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총 78건의 단속을 벌인 결과 원래비나 전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86명을 단속하고 집회 압박 등 업무를 방해한 80명도 적발했습니다. 구속 송치된 7명 중 금품 갈취가 5명이었고 집회 압박 등 업무 방해가 2명이었습니다. 경찰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세 출생자가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을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인데요. 보통 정년이 만 60세인 걸 고려하면 퇴직 후에도 인생의 4분의 1이 남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즘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목공예를 접한 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응옥 목공예가를 만나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공방. 이곳의 주인인 목공예가 이응옥 씨는 8년 전까지만 해도 구청 공무원이었습니다. 지난 1978년부터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한 이 씨는 은퇴 후 목공예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6년 앞두고 배우기 시작한 목공예였는데 어느덧 대폐지를 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이 집에서 놀기는 너무 아까운 나이다.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가구라든가 창호, 문갑, 구족상, 호족상 그런 걸 만들면서 이제 이거다 하고 이제 확신을 갖게 됐죠. 본격적으로 목공예를 시작한 이 씨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목공방에서 짜맞춤 기술을 강의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짜맞춤은 못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를 조립하는 우리나라 전통 목공예 기술입니다. 이후 사전 오기 끝에 지난해에는 문화재소리 기능 자격증도 땄습니다. 목공은 집을 짓는 대목과 가구, 창호 등을 만드는 소목으로 나뉘는데 이 씨의 전문 분야는 소목입니다. 지금은 2년 전 문을 연 개인 목공방에서 수강생들을 가르치며 대목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씨의 최종 목표는 고향인 강원도에 돌아가 자신의 집을 직접 짓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이 생활을 하다가 시골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한옥을 조그맣게 짓고 그리고 나름대로 또 그 지역에 또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여기처럼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노후를 보낼 계획이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경남도와 밀양시가 22일 상동면 금산리 일원에서 자원봉사 활성화 선포식과 희망 나눔 심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자원봉사 바람을 새롭게 일으키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으며 참가자들은 편백나무 800그루를 심어 희망의 숲을 함께 조성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밀양 시민들을 위해 시작했으며 희망 나무 심기 행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전 시군의 릴레이 방식으로 이어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